자, 그리고 이제 현안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김건희 특검하고 50억 클럽 특검 28일쯤에 통과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음, 제적의원 과반수에 출석의원 출석이요. 과반수의 찬성이면 가결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당만의 노력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하다. 일이고 또 처음에 이 특검법을 만들 때 음, 정의당하고 같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 특검법이 통과되는 데는 아무런 별 지장이 문제가 없죠. 없다. 예. 그리고 그 특검법이 이제 12월 22일이면 이제 자동 상정되는 음, 요건까지 갖추기 예, 때문에 예, 뭐 의장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예. 그래서 28일 날 특검법이 처리되는 것은 문제가 음, 없어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행사하느냐. 말 거냐가 예. 이제 오히려 관건이죠. 이제 대통령이 만약에 전 국민 거의 70%가 동의하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국 이제 본인의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거부하는 꼴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음, 거고 그 후폭풍이 이제 두려워서 이제 국민의 뜻에 따라서 특검법을 수용을 하면 총선 전에 이제 특검이 개시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그 부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뭐랄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음, 곤란한 곤란한 그런 상황일 텐데 저는 이런 상황은 윤석열 정부가 자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소위 살권수로 음, 집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예. 수사하는 모습을 보고 정의로운 검사인 줄 알고 우리 국민들이 뽑았는데 그랬었죠.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자기 편은 그냥 맞아요. 솜털처럼 건드리지도 예. 않고 뭐 그랬던 걸 지켜보는 과정에서 결국 특검까지 오게 된 게 결과적으로 자업자득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과정을 잘 보면서 총선 때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을 누구를 할 거냐 가지고 지금 격론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대통령실이나 이제 주류의 입장은 한동훈 장관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만약 임명이 된다고 하면 뭐가 크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뭐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제 소위 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번 선거에 이제 핵심 구도로 보면 결국 윤석열 소위 검사 독재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핵심 네, 구도일 그렇죠. 텐데 국민의힘 쪽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습니다만 일반 국민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은 대부분 한동훈을 윤석열의 아바타 예, 내지는 윤석열의 오른팔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구도 자체가 바뀌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는 뭘까?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윤석열 정부의 임기는 남아 있지만 그 임기 중에 총선이 매우 중요하고 예, 이번 총선을 어떻게든 이겨서 검사 정부를 좀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고 한동훈을 대비를 시켜서 소위 이제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물려줬던 것처럼 윤석열이 그 정권을 또 다른 검사에게 물려주는 것을 통해서 검사 정부 시즌 2를 이제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 서막이 열리고 네. 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야무지게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만약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왔을 때 무슨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한 전략 같은 게 따로 있으세요? 아니면 뭐 기존의 뭐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일단 물어봐야죠. 네, 김건희 명품 빼고 어떡할 어떻게 할 건데 거냐? 뭐 본인이 그걸 몰랐을 리 없는데 몰랐다고. 잘 몰랐다고 네, 그런 거 그렇게 아닙니까?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자기 편에 문제가 되는 건 뭐 계속 시간 끌게 하고 모르고 자기 핸드폰은 저 아이폰 비번을 한 번도 안 달렸죠. 까고 예, 예. 남의 거는 어떻게든 그냥 샅샅이 뒤지고 이랬던 불공정함이 있었던 분이라 그렇죠. 일단 이제 저 뭐랄까 법무부 장관은 가끔씩 일부러 이제 국회에 나오면서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예, 비대위원장이 되면 이제 언론 노출이 전면화될 것이고 그렇죠. 그가 얼마나 공정한지 아닌지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윤석열과 김건희와 관련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과정에서 뭔가 국민적 검증을 거치게 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오다가 이제 뉴스를 들었는데 한동훈 장관 이제 그 발언 내용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악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말은 결국 만약에 본인이 비대위원장 되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 이제 반대하고 통과를 안 시키겠다는 어떤 상징적인 말로 들리는데 특검법이 악법입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장동의 범인을 이재명으로 특정해서 온갖 보솔론이 다 그렇게 몰아가는 바람에 네. 이번 대선에서 저희 당이 정권을 뺏기게 된 상당한 원인이 예, 있었는데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주범은 대부분 그 50억 대장동에서 50억씩 받았던 그 50억 클럽 사람들이 주 범인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김만배 일당 포함해서. 그런데 그것을 그 대부분이 소위 검찰 라인이고 그 원류로 올라가 보면 이제 부산 저축은행에서 그 주범을 봐줬던 윤석열하고도 다 관련이 돼 있고 김만배가 윤석열 아버지 집 사준 네. 것도 다 걸려 있고 이런 문제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으니까 결국 특검으로 가는 거고 그 대선 때도 논쟁이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심했죠. 예, 예. 이재명 대표는 특검 하자고 했고 그랬었죠. 윤석열 당시 후보는 얼버무렸고 이제 그런 과정이 이제 여기까지 밀려온 거고 김건희 특검도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과 관련한 혐의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소위 소환 조사도 한번 안 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야당 당 대표는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면서 탈탈 털고 이 대통령의 배우자는 특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 국민들의 이 뭐랄까 염원에 저 호응하여 이 패스트 트랙을 태울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거를 악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제 통과되는 특검법을 거부하겠다고 하는 것을 이미 명확하게 공공연하게 하죠. 예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윤석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성공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된다. 근데 결국은 본인의 입장은 악법이라고 얘기했으니 뭐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가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이 그대로 한동훈 장관에게도 만약 비대위원장을 하더라도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프레임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 이명박 정부 말에 총선을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박근혜 당 대표가 예. 당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었죠. 하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국민의힘 측에 정권 재창출도 하고 또 총선에서도 다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과 같이 전 국민이 소위 검사 정부의 이 부도덕함, 예. 무능함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옹호하면서 총선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참.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들어가거나 그럴 가능성이 좀 낮아지겠네요. 만약에 물론 아직 비대위원장이 누가 할지 결정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다시 국민의힘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세상 일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제가 이준석 전 대표랑 이제 총선을 두 번 치른 그러셨죠. 당사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이제 저하고 세 번은 안 붙겠다고 해서 뭐 대구로 내려 뭐 가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만약에 국민의힘에 복귀해서 다시 서울로 온다고 이제 본인이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든 동네에서도 좀 움직여야 될 텐데 그렇죠. 동네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그러니까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최근에 당직자들 한번 만났다고는 하는데 그거를 빼고는 그 지난 4년 동안 거의 동네에서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어쨌든 노원에서는 안 나올 것으로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노원에 안 나오고 만약에 대구로 간다면 그거는 국민의힘으로는 가기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뭐 신당이나 다른 방식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현재 세상이면 또 모르죠. 그렇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결국 그리고 이제 그러면 선거제가 이제 좀 문제가 되잖아요.